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불투명 수채화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렸던 수채화들은 대부분 물을 정말 듬뿍 섞어서 투명하고 맑은 번짐의 효과를 보는 수채화를 그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수채화이면서도 굉장히 짙게 불투명하게 그려지는 수채화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과슈나 아크릴 등으로 그리는 것이 좋은데요. 수채화 물감으로도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일단 불투명 수채화니까 훨씬 물감을 진하게 사용해야 되겠죠? 먼저 주황색 꽃잎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밑에 종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진하게 칠해지고 있습니다. 꽃잎은 4장만 그리도록 할게요. 정형화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양의 꽃잎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핑크색의, 옅은 핑크색의 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투명 수채화를 그릴 때는 사실 물감이 이렇게 이미 굳은 상태의 물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짜서 물감을 듬뿍듬뿍 사용하는 것이 훨씬 속도감이 붙겠죠? 색도 더 진하게 나타나고요. 우리는 이미 물감을 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녹여서 진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 꽃잎과 붙지 않도록 그려주세요. 불투명 수채화는 마르기 전에 붙어버리면 색이 지저분하게 섞이기 때문에 두 색이 섞이지 않도록 살짝 띄어서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연보라색의 꽃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둥글게 가운데를 잡아주고요. 물을 묻혀서 가장자리를 번지게 표현해 줍니다. 이 경우는 살짝 예외적인 경우로 위에 예시작품에서 보이는 것처럼 살짝 보라색, 연보라색 꽃은 살짝 번짐이 있는 꽃이기 때문에 물을 섞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란색 작은 들국화 같은 꽃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꽃명은 모르셔도 되고 그냥 이런 꽃 모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울리는 색과 위치를 잡아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 기본적인 형태들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꽃 하면 생각나는 모양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주 짙은 남색 열매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열매를 여러분이 블루베리라고 말해도 좋고 그냥 검정색 열매다 이렇게 말해도 좋고 특별한 이름은 없어요. 그냥 이 그림에 어울리는 열매를 그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적당한 위치에 동글동글한 열매를 그려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다른 색 열매가 더 이쁠 것 같다 생각되시면
색깔을 바꾸셔서 그리셔도 됩니다. 이제 잎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잎도 불투명하게 좀 진하게 녹여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일반적인 잎 모양이다 생각하는 나뭇잎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크기를 다양하게 위치를 적당히 잡아서 그려줍니다. 또 다른 종류의 잎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점이 찍어주면 됩니다. 툭툭 분 모양 그대로 나타나는 잎이니까 툭툭 찍어주듯 그려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에도 종이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편하게 그릴 수 있도록. 붓을 꾹 누르면서 분 모양 그대로 나타나도록 점점이 찍어주면 예쁜 잎이 그려집니다. 또 다른 색의 잎을 살짝 더 추가해 볼게요. 줄기를 잡아주고 또 점점이 찍어줍니다. 가장 그리기 쉬운 나뭇잎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냥 분 모양 그대로 툭툭 찍어주면 됩니다. 다시 줄기를 그려주고 점점이 찍어주세요. 굉장히 다 진하게 칠해지고 있죠? 물감을 진하게 타야 합니다. 자, 이제 맨 처음에 그렸던 주황색 꽃에 가장자리를 좀 장식해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울리는 색으로 가장자리를 장식해 줍니다. 이런 장식들이 수채화를 조금 더 일러스트 같은 그림으로 보여지게 합니다. 원래는 과슈나 아크릴 물감으로 그리면 그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불투명 그림이지만 우리는 과슈나 아크릴 물감을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채화만으로도 충분히 일러스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과슈가 불투명한 수채화 물감을 과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해 보셨던 포스터 물감이
나뭇잎이 과슈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성질이. 충분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수채화 물감으로도 이런 불투명한 일러스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진하게 타면 되는 것이죠. 이런 장식적인 요소들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예쁘게 꾸며주시면 됩니다. 줄기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릴 때 손에 물감이 묻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나뭇잎 무늬를 그려줍니다. 이것도 정통 수채화에서는 나뭇잎 인맥을 그릴 때 굉장히 얇고 자연스럽게 뻗침이 그려진다면 이거는 약간 직선으로 일러스트 같은 느낌을 주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기 편한 방향으로 돌려서 그리겠습니다. 손바닥 밑에, 오른손 밑에 물감이 묻으면 그림이 망쳐지기 때문에 그리시기 편한 방향으로, 물감이 안 묻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분홍색 꽃도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주황색으로 불투명하게 장식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장식을 넣을지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쁜 무늬로 꽃을 장식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자리도 선명해 보이도록 선을 그려주겠습니다. 선을 그릴 때는 천천히, 선 그릴 때 많이들 틀리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그림 망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천천히 선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두께로 되도록이면 그려주는 것이 예쁘겠죠? 꽃받침을 그려줍니다. 섬세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꽃받침이다, 이 정도만 느껴지도록 꽃받침 그리고 줄기 그려줍니다. 보라색 꽃도 장식해 줍니다. 가운데 부분에 점점 찍어주고 점점
찍어줍니다. 다음은 뭐 장님미꽃 같이 겹겹이 쌓인 것을 선으로 표현해 줍니다. 가운데 부분은 짙게 점점 그리면 그릴수록 물감이 닳기 때문에 점점 당연히 가장자리로 갈수록 옅어지겠죠? 가장자리는 옅게 보라색 장미꽃 또는 뭐 라넌큘러스 같은 종류의 꽃이 완성되었습니다. 조금 심심한 공간에 잎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재밌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공간에 더 많은 예쁜 꽃들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